서로 좋아하는데도 계속 힘든 관계라면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궁합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의 연애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함께 있으면 불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각자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나기만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각각의 조각은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조각이 망가질 뿐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상처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두근두근 설레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그 설렘 대신 불안이 찾아옵니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려 합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에서도 이런 느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포옹을 했을 때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스킨십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외모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청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머리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거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인으로서 옆에 있을 때의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서로의 마음의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기가 섞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찾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일에도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민해져서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맞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억누르면서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 모두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궁합의 문제인지 말입니다.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마음의 불안정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심란한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내 안에 쌓인 불편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잡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았다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느냐는 문제로 서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빨래를 제때 안 걷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냉전이 계속됩니다. 이런 싸움들의 공통점은 실제로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나 역시 상대방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 그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됩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불편한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의 사소한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향합니다. 마음속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성격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완전히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억지로 함께 있으려 하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상대방의 성격 탓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아주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과 있을 때는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내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과 있을 때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합의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났는데도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운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함께하면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함께 있으면 운이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유독 안 좋은 일만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과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함께 외출하면 꼭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함께 차를 타면 교통 위반 딱지를 받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날씨가 안 좋거나 사고가 생깁니다. 함께 식당에 가면 주문이 잘못 나오거나 대기 시간이 깁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물론 운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이 나빠졌느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주변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주 사소한 불운도 엄청난 재앙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사람과 있었다면
웃어넘겼을 일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마음 위에 작은 불운이 겹치면 큰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항상 운이 나쁘다고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운이 나빠진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불운의 원인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운이 나빠졌다는 느낌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점점 더 쌓여가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좋은 일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사람과 있으면 운이 나쁘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나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자주 받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궁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 해도 이런 상태라면 잘 맞지 않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존경심과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함께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을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함께 있으면 불안한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함께하면 그런 평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운이 나빠지는 것 같고 짜증이 나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심란해지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존중이 담긴 표현 대신 무시가 담긴 표현을 쓰게 됩니다. 리스펙트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모든 소통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자신이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존경과 신뢰가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무너진 존경심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감정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존경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상대방은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당신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냥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양쪽 모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람의 자존감을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다 해도 궁합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다투기만 하는데도 헤어지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 운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졌는데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의존이고 집착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함께여서 더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과 집착의 관계에서는 함께가 아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애정과 신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의존심과 집착심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커플이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항상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헤어지지 않는 커플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의미 있는 관계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저 서로를 소모시키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의존과 집착으로만 연결된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파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속박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과 함께할 때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편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이런 건강한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떨어지면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불안한 상태만 계속됩니다. 어느 쪽이든 불안한 것이 바로 의존과 집착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말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의외일 수 있지만 전혀 다투지 않는 관계입니다. 앞에서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는 것이 궁합이 안 맞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다투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합이 좋아서 안 싸우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갈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면서 전혀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남녀가 가까이 지내면서 한 번도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가끔은 상대방 행동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때로는 상대방 말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합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궁합이 좋은 관계는 다투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불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도 상대방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궁합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투지 않는 관계는 어떤 상태일까요? 서로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인 관계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떠날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불만이 있어도 삼키게 됩니다. 서운한 것이 있어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관계입니다. 오래 사귈수록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표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쌓아놓은 불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 깊은 정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고 각자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면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소의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성장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전혀 안 싸우는 관계도 궁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관계입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반대하는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모님도 반대하고 형제자매도 반대합니다. 친한 친구들도 반대하고 직장 동료들도 걱정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안 보입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라는 마음이 앞서서 객관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문제가 보여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위험 신호가 와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꽤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커플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 없이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를 보는 시선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걱정되어서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의 관계라면 주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쯤 진지하게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모두가 걱정하는지, 왜 모두가 반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심란해지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크게 다투게 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운이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세 번째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전혀 다투지 않는 표면적인 관계가 여섯 번째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관계가 일곱 번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궁합이라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나쁘다거나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 조합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거리를 두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접근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을 달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나는 빈도나 소통의 방식을 조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궁합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궁합을 좋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입니다. 궁합이 처음부터 완벽한 커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함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서로를 파괴하는 방향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할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서로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지금 관계에서 이 7가지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고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랑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